네, 오늘은 이제 비장병에 대한 얘기입니다. 비장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비장이 도대체 어느 장기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비장을 뭐 최장이다, 뭐 지라 이자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한의학에서 얘기하는 비장은 좀 다른 차원에서 얘기가 되겠습니다. 소화를 우리가 시키자면은 이제 음식을 저장하는 저장 탱크도 필요하겠지만 이 음식을 소마작용, 가는 역할을 하는 작용을 하는 그런 장기도 필요하겠는데 그 가는 역할을 하는 장기가 바로 비장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 비장의 상태를 아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상태를 보고 알 수가 있는데요. 비장이란 위와 함께 음식물을 소화하여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물질을 온몸에 공급한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비장이다. 그런데 이 비장은 어떠한 형태를 갖춘 것보다도 운행작용, 활동작용 이런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는 받아들이는 일을 주관하지만 비장은 소화시키는 일을 주관해요. 예, 갈고 순환시키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요. 또 비장이란 장하를 주관한다고 그랬는데 이 장하가 뭐냐면 장하라는 것은 그 한여름에 그 습기가 너무 많은 장마 아주 무덥고 습기가 많은 이러한 계절과 연관이 많다. 그다음에 족태음 비경, 족양명, 위경하고 연관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비장이라는 것은 하여튼 생명 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영양 물질을 온몸에 곳곳에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면역 활동을 도와주는 것이 비장의 역할에 해당됩니다. 비장에 속하는 것들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알듯 말듯한 이런 내용도 있고 아는 내용도 있고 그래요. 하늘에서는 습에 해당된다. 이 비장이 나쁘면 어떠냐면요, 몸이 부어요. 붓는단 말이에요. 습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몸이 무거워요. 그리고 관절이 아파요. 이 관절이 다 보면은 습기가 있어야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관절이 붓고 아픈 경우가 있어요. 그건 너무 습기가 많은 거예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바로 비장에서 하는 역할이에요. 예, 그래서 하늘에서는 습에 해당되고 땅에서는 토에 해당돼요. 토라는 것은 한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땅은 모든 것을 다 기르고 또는 땅에 파묻어두면 모든 것이 다 썩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런 것이.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비장이에요. 괴에서는 곤괴, 건곤이감에서 곤괴고 몸에서는 육에 해당돼요. 피, 육, 맥, 근골인데 육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 비장이 좋지 않으면 가려운 경우가 있어요. 예, 육이니까 피육이니까 가려운 비장이 운행이 잘 안 되면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오장에서는 비에 속하고 또 오색에서는 노란색이에요. 황색이라고 그러죠. 황색. 얼굴이 누리끼리하고 누런 사람들은 비장이 약하거나 좋지 않거나 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비장과 관련된 병들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얼굴이 노란 사람이 왔는데 관절이 막 붓고 아파. 이거는 비장이 나빠서 그런 거라 이런 얘기예요. 얼굴이 노란 사람이 왔는데 피부가 가려워. 이거는 비장에서 제대로 운행 작용이 안 돼서 가려운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노랫소리. 이게 또 비장과 연관됩니다. 오변에서는 딱꼭질. 딱꼭질이 비장이 허약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요.
오귀에서는 입이 해당됩니다. 입술이 두툼한 사람도 있고 얇은 사람도 있고 입술을 벌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입을 야무지게 다물고 있는 사람도 있죠. 입술이 두툼하게 생긴 사람들이 대개 비장과 관련된 병들이 잘 와요. 또 입술이 두툼한 사람들이 대개 보면 입을 벌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입을 벌리거나 입술이 두툼하거나 그러면 관절이 아프면 이건 비장에서 오는구나. 허리도 큰 관절이에요. 허리가 아프거나 비장이 나빠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네. 그다음에 단맛. 이런 사람들 대개 보면 단맛을 좋아합니다. 입술이 또 생각이 많아요. 입술이 두툼하게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이라면 생각하는 이렇게 사람을 그릴 때 입술을 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입술을 두툼하게 그려야 맞는데 아는지 모르겠어요. 이 강의를 들어보면 아마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침과 연관돼요. 침을 흘리는 사람 있죠. 잠자면서도 침 흘리고 또 평소에도 보면 입이 야물지 못하면 침이 이렇게 나와요. 또 말할 때 침이 약간 여기 이렇게 묻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꾸로 얘기해서 침이 모자른 사람도 비장과 연관되는 겁니다. 곡식에서는 기장이 비장에 속하는 비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음식이 되겠고요. 이와 같이 비장에 속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비장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그냥 비장병 그러면 알기가 어렵죠. 네. 자, 비장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비상증 부딪혀 넘어져. 그럼 뭐가 생겨요? 어혈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도 형틀이 무너지기 때문에 비상증이 올 수가 있고 술과 음식을 지나치게 먹은 다음에 성생활을 해요. 술을 많이 먹고 성생활하는 건 뭐라고 해요? 주 3개 상했다고 그러죠. 음식을 지나치게 먹고서 성생활하는 것도 안 돼요. 이거는 비위 기능을 망가뜨려요. 그렇게 해서 관절이 부을 수도 있고 허리가 아플 수도 있고 푸석푸석하게 부을 수도 있고 나태해서 눕고 싶고 이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땀을 내고 나서 바람을 맞는 거 굉장히 좋지 않아요. 특히 땀이 나면서 바람을 쐬면 굉장히 좋지 않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걸 상풍증이라고 그러는데 비장이 상하는 종류 중에도 땀을 내고 바람을 맞으면 비장이 상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심한 피로. 우리가 피로하다 그러면 아주 그 원인이 많습니다. 피곤해 죽겠어. 움직이기가 싫어. 팔다리가 매가리가 없어. 이런 여러 가지 피로의 종류도 많지만 피로의 원인도 많아요. 근데 비장이 상해서 오는 피로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요거예요, 바로. 음식과 술을 지나치게 한 다음에 성생활을 하거나 부딪혀 넘어졌는데 제대로 치료를 안 했다거나 또 밥 먹고 바로 누우면은 비장이 제 역할을 못 해요. 밥 먹고 팔다리 흔들면서 걸으라고 그런 게 바로 비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한 행위예요.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다 연관이 있어요. 이 비상증이라는 게 이런 차원에서 생각을 하면 되고요. 비평증, 사기가 비위에 있으면 기욱이 아프다. 어떤 사람이 왔는데 온 전신을 두드려 맞은 것 같이 전신이 그냥 뻐근하게 아프다 그래요. 그러면서 소화가 안 돼. 이거는 비장에 병이 들은 거예요. 또 음기가 부족하면 속에서 열이 나고 배가 자주 고파요. 배가 자주 고파. 이게 중요한 거야. 배가 자주 고파. 분명히 실컷 먹었는데 돌아서면 또 배고파. 헛헛해. 헛헛하다고 표현하잖아요. 이게 바로 비장이 병이 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러냐? 대개 입술이 두툼하고 입술이 야무지지 못하고 입술을 살짝 벌리고 있는 사람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